여러분, 오늘 준비한 사건은요, 제가 좀 준비하면서 마음이 많이 아팠던 사건이에요. 화가 엄청 나면서도 마음이 아픈 마인드 컨트롤을 잘 하시면서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우스 캐롤라이나 출신의 티모시 존스는 6명의 가족과 함께 살면서 고소득 소프트 엔지니어 일을 하고 있던 남자였습니다. 존스와 그의 아내인 앰버 카이저는 10년 동안 부부 생활을 하면서 5명의 아이를 낳아 키웠는데 이들의 부부 생활은 전혀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왜냐? 이 남편 존스가 아내를 그렇게 때리고 학대하고 의처증에 아주 그냥 아내를 자기 손바닥 위에 올려놓고 쥐락펴락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너는 내 허락 없이는 아무것도 못해. 자기가 말하는 대로 안 하면 때리고. 이거 어떻게 같이 삽니까? 부부 사이에 문제가 많았습니다. 참다 이 아내 앰버는 2013년 학대적인 관계로부터 진절머리가 나서 이혼을 신청하게 됩니다. 그렇게 2013년 10월 부부는 이혼을 하게 됐고, 그러면서 이 남편 존스가 8살이었던 메라, 7살이었던 엘리아스, 6살이었던 나탄, 2살이었던 가브리엘, 그리고 1살이었던 아비가일까지 이 5 자녀를 모두 양육하게 됩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이 엄마 앰버는요, 이런 사건이 발생할 거라곤 1도 생각 못했어요. 그래도 지 자식이니까 잘 돌봐주겠지. 하지만 이혼한 후 존스는 마약을 더하고 술을 더 마시면서 더욱더 안 좋은 모습을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런 모든 짜증을 이제는 와이프가 없으니까 누구한테 풀겠습니까? 만만한 어린 아이들한테 푸는 거예요. 옆에 보시면 애들이 다 어렸어요. 제일 큰 애가 8살이었습니다. 이런 애들이 뭘 알겠으며 당연히 하는 모든 행동은 어설펐을 거예요. 그 어린 애들이 조금이라도 실수를 한다? 그러면 이 아빠 존스 바로 때리고 소리 지르고. 딱 봐도 이거 정신적인 문제 있잖아요. 와이프한테 한 것도 그렇고 애들한테도 그렇고 정신적인 문제가 분명히 있음에도 자기는 모르는 거예요. 뭐? 내가 정신병이 있다고? 이것들이 멀쩡한 사람을 정신병자로 몰고 미쳤나 이게. 이런 식인 거예요. 사건은 2014년 8월 벌어졌습니다. 당시 8살이었던 아들 나탄이 그 어린 게 그냥 막 놀다가 전기 콘센트를 망가뜨린 거예요. 그런데 이 아버지 존스의 성격을 알잖아요. 그 어린 게 눈치를 보기 시작한 겁니다. 와, 이거 아빠가 알면 또 가만히 안 있을 텐데, 아, 어떡하지? 그래서 무서우니까 이 어린 것이 엄마한테 전화를 한 거예요. 엄마 어떡해, 아빠 무서워. 내가 실수로 콘센트 고장냈어. 어떡해. 그런데 나탄이 엄마한테 이런 말 하는 걸 이 아빠 존스가 들은 겁니다. 그리고 더 화가 난 거예요. 왜? 야, 너 엄마한테는 왜 전화해? 아빠는 무섭고 싫고 엄마는 좋다 이거야? 널 키우고 있는 건 나야. 그런데 왜 엄마한테 전화하냐고. 너 아빠는 개똥으로 보이냐? 너 나 무시해? 이렇게 간 겁니다. 아들이 엄마만 좋아하고 신뢰하는 것 같다는 생각에 질투가 난 거예요. 그래서 그 어린 6살 애가 의식을 잃을 때까지 때립니다. 그래서 죽었어요. 이 존스는 이 사건 이후 처음으로 정신분열증을 앓기 시작합니다. 나머지 4명의 아이들, 바보도 아니고 아빠가 6살 나탄을 죽였어. 다 알고 있었습니다. 얼마나 무서워요. 옆에서 다 본 건데. 나머지 아이들은 아버지가 동생을 죽인 것을 알아채자 도망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걸 또 아빠 존스가 눈치챘네. 그래서 당시 8살이었던 아빠 사랑해요. 아빠 메라가 사랑해요. 아빠 사랑한다고 그렇게 자주 말하곤 했던 딸 메라의 목을 졸라 죽입니다. 그리곤 자기의 7살짜리 아들 엘리아스도 비슷한 방식으로 죽였어요. 지금 그렇게 3명의 아이를 죽였습니다.
남은 건 나머지 가브리엘과 아비가일 2살과 1살이었습니다. 이 아이들이 뭘 알겠어요. 이미 제정신이 아닌 존스. 그냥 다 죽이자. 너네 그냥 다 죽어. 2살과 1살이었어요. 애들이 너무 어리잖아요. 아빠인 내 손이 너무 크네. 목을 졸라 죽이려고 했는데 내 손이 너무 커서 잘 안 졸라져. 그래서 이 2 아이를 죽이는데 존스는 벨트를 사용했습니다. 이게 사람 새끼입니까? 이것도 아빠라고 무서워하고 아빠 사랑한다고 하고 진짜 여기까지도 너무 화가 나는데 이 존스의 만행은 이게 끝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 집에 5명의 아이들 시체가 널브러져 있는 거예요. 다 죽이고 나니 고민이 됐겠죠. 아이씨, 이것들을 다 어떡하지? 그렇게 생각해낸 방법이 이 시신들을 다 녹여버리자. 그래서 그 아이들의 시체에 부식성 산성 용액을 구해와가지고 부은 거예요. 피부 녹으라고, 뼈 다 녹으라고, 다 녹아서 하수구로 흘러 들어가라고. 하지만 이게 됩니까? 오히려 아이들의 시신에 이걸 부어버리니까 아이들 시신 상태가 다 문드러지고 이게 거의 황산을 부은 건데 아빠라는 새끼가 아이들을 2번 죽인 거예요. 자기 생각에는 이걸 부으면 다 그냥 녹아질지 알았는데 웬걸 흉측하게 어중간하게 녹네. 아씨, 이거 다 어떡하지? 그래서 존스는 산성용액에 문드러진 아이들 시신을 쓰레기 봉투에 넣은 후 9일 가까이 차를 몰고 다니면서 시신 유기할 곳을 찾아다닙니다. 그리곤 시신을 엘라베마주 외딴 곳에 버리고 도망을 가요.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경찰서로 한 통의 전화가 걸려옵니다. 여기 부패한 5구의 시신이 있어요. 아이들의 시신이 발견된 거예요. 그리고 사건 9일 후 존스가 차를 몰고 가는데 어라? 저기 경찰이 검문하고 있네. 아무 생각 없이 검문 받겠다고 경찰 앞에 차를 딱 세웠는데 경찰 눈에 차에 핏자국이 보인 거예요. 저거 피 뭐예요? 갑자기 이렇게 물어보니까 존스가 당황을 한 겁니다. 그거요? 그게 경찰의 촉. 피도 이상하고 말하는 것도 이상하고. 바로 경찰은 존스를 경찰서로 데리고 옵니다. 그리고 모든 사실이 밝혀진 거예요. 여기서 더 열받는 게 뭔지 아세요? 지금부터가 정말 마인드 컨트롤. 경찰이 물었어요. 존스한테 왜 죽였냐고. 그랬더니 이 개새끼, 죄송합니다. 이 존스가 내가 걔들을 안 죽였으면 걔들이 나를 죽였을 거예요. 아이들이 나를 죽이려고 계획하고 있었기 때문에 내가 살기 위해선 내가 먼저 아이들을 죽일 수밖에 없었어요. 그 아이들은 나를 죽여서 내 몸을 잘게 잘라 걔들한테 먹으라고 주려고 했어요. 난 그게 너무 무서웠고 내가 살기 위해선 아이들을 죽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게 무슨 개소리야. 제일 나이 많은 애가 8살이었어요. 8살, 7살, 6살, 2살, 1살. 이 어린 5명 애들이 어떻게 다 큰 너를 죽이고 자르고 걔한테 먹이로 주니? 네가 5명을 다 죽였잖아, 이 개새끼야. 이 존스는 계속적으로 아이들이 나를 먼저 죽이려고 했다. 내가 살기 위해선 죽일 수밖에 없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딱 봐도 정상이 아니죠. 경찰은 이때 안 거예요. 이 남자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네. 그리고 실제로 정신분석 결과 정신분열증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제가 앞서 그랬잖아요. 이 존스는요, 재판장에 서는 그 순간까지 자기 정신에 문제가 있는지 전혀 몰랐습니다. 인정하지 않았어요. 자기는 끝까지 난 정상이다 라고 주장했습니다.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경찰은 아무래도 존스가 혼자서 5명의 아이들을 돌보게 되면서 그의 정신 상태가 악화된 것 같다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그 정신병 때문에 희생당한 이 5명의 어린 아이들이 무슨 죄예요? 결국 경찰은 5명의 아이들을 1급 살인한 혐의로 존스를 체포했습니다. 존스는 정신분열증을 앓고 있었지만 전혀 치료를 받지 못했고 이로 인해 5명의 무고한 생명을 살해까지 했습니다. 우리나라였으면 심신미약이라고 해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무기징역도 안 나왔을 것 같아요. 몇십 년, 20년, 30년 이런 식으로 나왔을 것 같은데 미국은 이 사건에 대해 어떤 판결을 내렸을까요? 2019년 6월 렉싱턴 법원은 존스에게 사형 선고를 내렸습니다. 네가 아무리 정신분열증이 있다고 해도 그 어린 5명의 애들을 죽인 건 용서가 안 돼. 시신 훼손까지 너는 그냥 죽어야 돼. 사형 땅땅땅. 그 후에 존스는 콜롬비아에 있는 브로드 리버 교정소로 보내졌고 사형수 깜빵에 수감됐다고 하는데요. 2014년에 죽였단 말이에요. 그리고 옆에는 2019년 재판장에서의 모습인데 잘 먹고 잘 살았나봐요. 살이 드륵드륵 쪄있죠. 미국은 네가 정신병이 있든 어쩌든 피해자가 무슨 죄야. 넌 5명이나 무자비하게 죽이고 훼손까지 했어. 그 어떠한 이유로도 용서, 감형 받을 수 없어. 너 그냥 죽어. 사형 때렸습니다. 우리나라였으면 어떻게 처벌이 내려졌을까요? 그래서 오늘은 진짜 2014년에 벌어진 너무 마음 아픈 한 살인사건을 가지고 왔습니다.